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육목학대학 김준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대학생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트레이닝 상식 그 첫 번째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미 활동 혹은 여러분은 뭐 어떤 진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운동을 지속적인 운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주짓수,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신체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어요.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조절하고 잘 케어한다고 하는데도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피로감이 가시질 않거나 혹은 어떤 부상이 발생하면 그 부상에 대한 재생 능력이 떨어지든가 혹은 부상으로 인해 슬럼프가 찾아와서 그 기간이 좀 오랜 동안 지속되든가 이런 문제들은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현장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운동 이런 참여하는 자들의 최대 목표는 최고의 경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취미 또는 생활체육으로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일반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 열심히 일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양의 운동에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피로의 체육학적 의미로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한 힘방의 일시적 소멸 및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수행 중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과도한 트레이닝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야기되는 장애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자기방어 조절 기능 현상을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로는 여기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로 나뉘는데요. 자, 육체적 피로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피로, 주로 근육 사용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피로를 말합니다. 운동 생리학적 측면에서 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로는 정신에서 발생하는 피로, 운동 환경이나 대인관계, 의욕, 흥미의 부족, 그리고 기능 미숙, 심신의 부족된 상태 등 이러한 것들에서 발생하는 피로를 우리는 정신적 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체 활동에서의 피로의 과정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상황을 거쳐야 우리는 운동에 대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피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오버트레이닝은 운동에 대한 적응과 조절 기능을 위한 자극으로 점진적인 부하를 증가시켜 인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과정이며 트레이닝에 의한 스트레스와 회복 사이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훈련의 양과 강도뿐 아니라 휴식과 영양의 결핍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이 장기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대부분의 증상을 집합적으로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늘어난 고무밴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오버트레이닝 신드롬은 고무밴드가 늘어나면서 장력이 발생하며 에너지가 생성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장력으로 인해서 탄성을 잃게 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을 통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은 본인의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운동 강도나 운동량으로 인해 신체에 가해지는 각종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운동을 끝낸 직후나 당일, 다음날 혹은 일주일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버트레이닝의 증상은 선수들마다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감소한 후에 대부분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로감, 동기 악화, 트레이닝 및 경쟁 욕구 상실, 식욕 감퇴와 체중 감소, 근육 통증, 알러지 반응, 안정 시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오버트레이닝 상태에 빠진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위축감과 신경과민 반응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에 자주 깨어나는 불면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버트레이닝 증후로 인한 일시적인 피로 상태가 아닌 만성적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면 휴식을 하더라도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오버트레이닝 면역 반응과도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요. 면역 억제 현상을 유발시켜 경기력 저하는 물론 선수들의 감염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수들은 물론 코치와 그리고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도 이러한 오버트레이닝 진단하는 방법을 알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트레이닝의 양과 휴식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버트레이닝은 동기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코치가 계획한 훈련 이외에도 스스로 별도의 트레이닝에 열중하는 선수나 아니면 충분한 휴식을 갖지 않고 중요한 경기에 자주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설들은 글리코겐 고갈, 중추 피로, 산화 스트레스, 글루타민 감소, 사이토카인 가설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발생은 지나친 신체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지만 고온, 다습, 추위, 고도 및 시차의 변동, 음식 변화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부적절한 영양 습관 등이 부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심리적인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오버트레이닝 반대 개념인 오버리칭은 적당한 회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운동선수의 적응 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심한 과부하를 주는 단기간의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이때는 경기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으로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하면 생리적 기능이 향상되고 경기력이 개선된다는 점이 오버트레이닝과 다른 점입니다. 오버리칭은 트레이닝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에 생리적 기능과 경기력이 개선되든가 아니면 지나친 훈련으로 이어져 오버트레이닝이 됩니다. 오버트레이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스포츠 현장 및 그리고 일반 운동 현장에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오버트레이닝 증상이나 만성 피로에 대한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버트레이닝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초기 징후를 감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가장 간편하고 신뢰성이 높은 이제 판단 지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안정 시의 심박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평균 심박수 정상 범위는 분당 60에서 100회,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분당 60에서 100회이며 이 범위 내에서 심박수가 낮은 편이 효율이 높고 심장도 튼튼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정시 심박수를 체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상 직후에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평상시보다 분당 5회 이상 높게 나타난다면 오버트레이닝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운동 강도와 양으로 운동했을 때 심박수가 평상시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분당 1, 20회 이상 높게 나타난다면 오버트레이닝으로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예방법으로는 특별한 뭔가 의료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코치나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닝의 강도를 낮추거나 운동 양을 줄여주면 빨리 회복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3일에서 5일 혹은 한 일주일 정도의 완전한 휴식을 주거나 아니면 메인 운동, 현재 하고 있는 메인 운동과 전혀 다른 오락성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회복이 더 효과적입니다. 휴식과 상담 후에도 피로 증상이나 운동 능력의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 그때는 의료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훈련 후에는 48에서 72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휴식을 취하고 운동 중에 필요하거나 무기력할 때에는 트레이닝을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리고 신체가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극복을 위해 영양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수면과 음식 섭취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운동 후 일시적으로 면역력 저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운동 후 고갈되는 글리코겐 보충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싱싱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글루타민은 면역계의 연료이며 단백질 합성을 활성시키는 데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글루타민 보충제의 사용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면역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실시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키지만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의 경우 신체가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에 노출된 사람들의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글루타민 섭취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잘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피로가 과하다면 쉬는 것이 오히려 몸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컨디션이 돌아오고 해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 상태에서 다시 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충분한 휴식 후에 운동하는 그때가 운동이 더 잘 될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도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필요한 상태라면 운동 강도나 운동량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운동량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 알고 의욕만 앞선 무리한 운동은 삼가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강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을 한 만큼 회복시키고 회복된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장기적으로 몸이 가장 잘 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이 운동으로 인해 근육을 얻고 더 강해지려면 자극, 회복, 순환 구조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미세한 근육세포의 손상과 그 외의 자극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면서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해지고 또다시 조금 더 큰 자극을 주고 그로부터 초과 회복하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훨씬 더 강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트레이닝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피로의 누적 현상이다. 두 번째, 오버리칭은 적절한 자극을 통한 경기력 또는 신체 기능의 향상 및 개선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다. 오버리칭과 오버트레이닝은 거의 그 경계가 정말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버트레이닝은 저하, 오버리칭은 개선과 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버트레이닝의 증상. 피로감, 무기력, 우울, 운동 수행 능력 및 면역력 저하, 그리고 식욕 부진, 성기능 저하, 심리적 불안감 등등 다양한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오버트레이닝 예방법. 트레이닝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있는 식단으로 오버트레이닝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을 겪어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옆에 동료나 아니면 코치나 트레이너들의 조언을 한번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운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면서 자기 어떤 루틴이나 운동 형태나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좀 관찰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한 대학생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트레이닝 상식,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운동생활과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